같지 않은 인터뷰.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광산구갑 박균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예, 의원님은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우총 참석하고 또 광화문까지 걸어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네. 또 현장 우총을 하면서 거의 탄핵 인용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로 매일매일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얼마나 체력적으로도 힘들까 싶은 생각도 있고 우리 국민들 또한 그런 마음이어서 가장 이제 집중되는 것이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쯤일까 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참 지난주에 나올 걸로 알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내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제외한 수목금 19일, 20일, 21일 이때 이제 유력한 날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국민의 절박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평의를 매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평결이라는 절차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헌재에서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쟁점이 뭔지 왜 늦어지는지 이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국힘 쪽에서 그다음에 윤석열 비청구인 쪽에서 너무도 많은 쟁점을 주장을 하고 있고 당연한 것까지도 시비를 걸다 보니까 예.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만장일치를 이뤄가면서 평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각하 주장 같은 것들일 텐데 어쨌든 좀 답답한 생각은 들지만은 현재로서는 신속한 결정을 좀 촉구하는 것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이 각하 결정을 해달라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안의 내용이 변경됐으니까 국회 유인 범위를 벗어난 무효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게 국회 회기 1차 탄핵이 부결된 후에 네. 회기가 끝나고 새로운 회기를 추진하면서 탄핵안을 다시 추진해 가지고 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시회의 회기가 달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탄핵의 동일성,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훼손됐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내란죄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 내란행위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내란죄란 말을 빼고 내란 행위로만 탄핵 소추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국회에서 의결을 시켰던 탄핵 소추안에 원안을 훼손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탄핵 소추단에서는 어떤 문자를 하나도 고친 바가 없고 예. 또 내용을 바꾼 것도 없습니다. 다만 변론 주장을 할 때 그것을 내란죄라고 표현했느냐, 내란행위라고만 했느냐 이런 차이인 것입니다. 예. 가령 이제 누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느 배우자가 반대편을 폭력을 행사했었을 때 그게 가정법원으로 이혼 사건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고소를 통해서 형사법정으로 가는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가정법원에 갔을 때는 그냥 폭력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혼을 시켜달라. 형사법정에 가서는 폭력 범죄가 있었으니까 처벌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 용어의 차이를 두고서 동일성이 훼손됐다, 각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면 탄핵 소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될 테니까 아예 실체 판단을 못하게 막으려고
절차상의 시비를 거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절차상의 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늦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 조금 전에도 계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나가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은 그 자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이제 의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삭발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단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도보 행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 항상 함께해 주는 그 국민들이 계십니다. 민주진영의 시민들. 예. 결국은 그분들의 힘이나 열이나 의지 같은 것들이 헌재를 어떤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워낙 저쪽에 그 내란 옹호 세력들, 또 태극기 모독 부대들, 그리고 또 사이비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헌재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예. 까딱하면 그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위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상식적이고 양식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신 있게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라라고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이제 평의, 그리고 이제 평결은 단 한 차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이나 내일쯤 평결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내일이나 모레 선고일이 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근무를 했던 관계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예. 그 편결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부적인 결론이 이루어진 뒤로 최소 이틀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그 결정문을 작성을 해야 하고 또 한 20분 정도 그 탄핵법정에서 낭독할 선고 요지문을 작성을 해야 하고 또 선고가 끝나자마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야 하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보통 이틀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비상한 각오로 하다 보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만에 그 발표를 하고 그 선고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통상은 이틀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쯤 오늘이라도 발표를 해서 수요일 날 선고를 한다든가 또 내일 이후에 한다면은 또 목요일 금요일쯤 선고하는 그런 그 결과도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선고가 나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야 모두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여와 야의 그 속내는 서로 다를 듯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그 승복 문제를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 즉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저쪽에서도 그게 훨씬 높다고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수긍을 한다라고 이런 일단 그 얘기를 해놔야만 그 다음 바로 이어질 대선에서 국민의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자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효과도 있는 것일 텐데 예.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민주당에 대고 그걸 너희들도 거기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국힘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우리한테 강요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언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이지만은 그건 사실은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한 것이 만약에 헌재가 파면 인용 결정을 하면은 세상은 급속도로 조용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선을 향해서 저 사람들도 뛰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할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을 기각하는 일이 생기면 민주당의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이 민주진영의 국민들이 이 상황을 윤석열이 다시 복귀를 해서 통치를 하고 군을 통솔하는 이 상황을 수긍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지는 것이고 나라가 정말 절단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이 결정을 문제인 것이지 민주당이 결정을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국민을 대신해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알고 아마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만 분명히 하면 되는 것이지, 승복이니 많이 뭐 국민이 해야 할 답변을 민주당이 함부로 답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구도로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선거를 치르게 돼 있고, 아무튼 10일 만에 52일 후에 날짜를 지정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네. 곧 열흘 안에 날짜 지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내란 동조 세력들도 지금은 혼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싫어해서 저러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본인들도 어떤 좋은 후보를 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대선 분위기로 바로 흡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내란 상황, 옹호 상황은 바로 아마 조용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 또한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균택 의원께서도 검찰이 은혜 갚기 외에는 해석이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쳤고 또 불안감을 드린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내란의 뿌리라는 것이 이렇게 깊은 거구나. 저들 세력의 파워나 또 이 뿌리 깊은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도 진한 것을, 깊은 것을 알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 예. 어쨌든 이번 경각심 때문에 민주진영의 시민들이 다시 한번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또 한번 나서는 계기가 됐고, 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진영이 어떤 집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주변에 있는 조금 보수적인 분들, 지난번에 국힘에게 선거를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번에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저 친구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자기들이 민주당을 찍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예. 쟤들은 자기들끼리 좀 뭉친다고 잘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또 반드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좀 우리들끼리 좀 인식을 또 마음을 살려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로도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내용이라든가 어투를 보면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결과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늘 하던 대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윤석열 피고인의 석방 직후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자신감도 좀 더 보이고, 사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유연성이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자가 헌법 정신을 주장하는 걸 보고 참 수긍이 어려웠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에게 불리한 것은 철저히 안 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심보를 보여준 것인데, 예. 지금 최상목 씨는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형사법정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 반드시 응징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을 배신한 죄를 반드시 묻도록 저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재표결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예,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탄핵 심판에 좀 집중해야 할 때다 보니까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선고 이후에 재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고 나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재표결할 때 뭐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나온다고 봅니다. 일단은 김건희, 윤석열을 옹호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또 하나는 국힘 내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계파별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에 따른 그 이탈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그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관의 이제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각이라는 이제 만장일치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도 이제 분분했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또 힘을 얻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물론 그 헌법재판소 판단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다만 최재 감사원장이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던 것, 예. 그걸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검사들에 대해서도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런 취지로 기각을 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결국은 헌재가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해한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쨌든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 이런 것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의미는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봐라.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결정 내려줬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결문을 잘 읽어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 비상계엄의 동기가 윤석열 쪽에서는 비상계엄을 추진한 동기가 국회의 탄핵 남발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윤석열의 계엄 원인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예. 윤석열 탄핵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판단이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본 것 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라든가 이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기각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또 얘기도 있고 국민들이 또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솔직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어떤 석방 문제는 정말 내란 세력들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민주진영의 국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갖게 했던 더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하나 있다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 검사들 감사원한테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탄핵 남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헌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법률 위반 판단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판단할 때 상식과 양식을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에는 오히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민주당에서는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인용이 된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기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기각이 되면 이것은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떤 민주주의의 국민들이 이 결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예. 나라가 절단나는 상황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도의 상황은 상식적으로 예측을 할 것인데, 우리 헌법을 지키고 공동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할 리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헌법을 파괴한 사범으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그 탄핵을 만약에 헌재가 기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앞으로 어떤 사람도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은 인용되는 사례가 없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 탄핵 심판이라는 제도가 무용화되면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헌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권총 테러 위협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이 자작극인 듯한 냄새가 난다.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국민 앞에서 어떤 국민을 설득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할 시기인데 예. 그것 때문에 더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지금 이 상황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에게 손해될 상황인데 손해될 상황을 자작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세상을 음모로만 살아오고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사법 테러나 이런 어떤 폭력적인 짓, 범죄를 옹호하는 짓들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나 나올 수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예. 예. 이제 판결이 나오면 여야 모두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승복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겠지요. 예. 그런데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질 않아서.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승복하고 만다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게 본인이 승복을 안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 옹호 세력들, 태극기 모독부대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사고를 쳐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민주당한테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윤석열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 결국은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민주진영의 집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면 선고가 일어나면 바로 모든 관심이 새로운 대선 주자를 향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승복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저는 중요치도 않은 문제고 헌재에 대한 경비를 한 사흘 정도만 강화를 해주면 저절로 끝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이제 관련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많을 듯 싶은데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벌써 오세훈, 홍준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조작 문제라든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뇌물성으로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신 대줬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입증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국힘의 대선 전략에 큰 아마 타격을 주는 사건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저토록 막고 검찰도 수사를 저렇게 늦춰가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본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의인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진보 언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들 하늘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새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제 김문수 장관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네. 저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들이 세상을 살아왔던 태도에 대한 평가를 지금 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민주 진영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 사람들의 어떤 동태나 태양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